바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2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격자 K님과 함께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K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가 제일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아하. 거의 요즘은 제가 이제 밤에 어쩌다 보니까 밤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하고 네. 편집을 하려면 오늘도 늦게까지 그쵸? 왜냐면 지금 약간 잠이 덜 깨. 그렇지 않아요. 피곤해 보이시는. 잠은 다 깼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예. 잠 완전히 깼고 잠을 안 깬 게 아니라 잠 깨워드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눈이 작습니다. 크게 한번 떠볼까요? 전혀 그런 의미는 예. 아니었고요. 눈이 작습니다. 또 예. 새벽 5시, 8시까지 방송하시더라고요. 예, 그럴 때도 있고, 어제는 네. 그래도 오늘 방송이 있으니까 예. 조금, 그 덕분에 조금 일찍 한 새벽 3시쯤 끝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편집 영상을 안 네. 만들었다. 잤다, 아이고. 일찍 잤다. 예. 네, 너무 노고가 많다. 편집을 하다 보면은 아침에 이제 뭐 해 뜨는 거는 기본이고, 한 7시, 8시 이쯤 끝날 때도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자면은 하루가 완전히 꼬여버리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예. 절박하다. 이 영상 꼭 남겨야 된다. 왜냐면 네. 라이브로 하는 거는 실제로 조회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찍히는 숫자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집 영상을 올리면요, 그래도 구독하지 않은 사람한테 더 많이 이제 추천이 가고, 예. 그렇게 했을 때 신규로 이제 유입되는 그렇죠.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 이슈에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중원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끌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선거 때는 이렇게 하루 컨디션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네. 이 영상 편집하고 가자. 최근에 편집했던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한동훈에 대한 이슈였는데, 한동훈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 구형하고 1185억 벌금을, 추징도 아니 벌금이 1185억이었어요. 아이고. 그런 계산 어떻게 나오는지도 참 궁금하고, 네. 더 여기에서 이례적이었던 건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바로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일 황당했던 건 주임 검사가 할 만한 일을, 구형이라는 건 주임 검사, 공판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렇죠. 그거를 3차장이면 정말 최고위직입니다. 조금만 그렇죠. 더 올라가면 이제 금방 검찰총장까지도 네, 그 나이면 검사장에 예. 검사장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나댄 거예요. 관종의 관종. 그 왜 그랬냐? 딱 그 재판장에서 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라는 이 거대한 권력자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연출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스타 검사 연출인 거죠, 다. 그런 거죠. 네. 그런 걸 위해서 했다. 그 다음에 기억 남는 건 양승태 대법원장이거든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구형 정도가 아니라 기소 단계에서부터 언론들 쫙 모아놓고 브리핑을 해요. 아이고. 그런데 그 덕분에 한동훈이 그때와 지금 스타일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네.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전부 다 무죄 났죠, 그 당시에. 네. 40건 넘는 혐의로 걸었는데 네. 전부 다 무죄 났습니다. 예. 1심에서 전부 다 무죄 났었죠. 2심, 3심에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사실 이제 걱정됩니다. 네. 대법관들을 더 많이 늘린다 하고 정치 있고, 지금 예. 사법부화가 됐기 때문에 일부. 예, 그리고 이재명이 몰아가는 방향, 거기에 사법이 굴복하는 안타까운 조희대 대법원장조차도 거기에 제대로 목소리 내고 있는 거 못하고 있다라는 우리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양승태 대법원장도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 흐름이라는 것은 권력을 잡는다고 모든 걸 다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네. 그 권력을 꾸짖는 선거라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카드가 있어요. 이거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래서일까 한동훈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죠. 갑자기 그 한동훈계 쪽 패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또 하기 시작해요. 우리 우파들은 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일일까요?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황당했던 게, 김종혁이 어디 방송 나와가지고 예. 박근혜 대통령 그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아니 좀 무슨 상황을 보고 나서 이야기해야죠. 등판했다는 뉴스만 듣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이렇게 지금 대구에서 정말 유세 지원을 하고, 칠성시장에서 하고, 거기에서 나온 장면만 봐도 이건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예. 우파라면, 네. 예?
무슨 뭐 잘 되는 걸 걱정하는 사람인 거. 아유, 본질을 말해버렸네요. 잘 되는 걸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이 잘 되는 거. 아니, 무슨 지금 장동혁 당권파라고 지금 공격하는 대상 있잖아요. 네. 뭐 장동혁 대표, 뭐 김민수 최고 등등 당권. 잠깐만요. 당권파에 계시네요. 저도 뭐 당권파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한 줌 권력도 써보지 못하는 당권파. 예. 예, 그런 지금 당권파에 대해서 공격하는 입장이라면 그러면 추경호에 대해서는 굳이해요. 네. 왜? 추경호 지금 선거 돕는 게 왜 뭐가 그렇게 나쁜가? 네. 이 사람들은 그냥 보수 전체가 망하길 바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선거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씨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어제 이제 대구 북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재건을 하게 되죠. 네. 재건하려고 불 지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예? 아니 한동훈이 재건한다는 말 자체 가당치 않아. 지가 불 지른 사람이잖아요. 네. 탄핵을 앞장섰잖아요. 탄핵 앞장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의총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탄핵했습니까? 제가 표를 던졌습니까? 네가 니네 사람들을 선동한 것 자체가 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 역할이죠. 그렇죠.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8년 전의 역사부터 보면 예.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그 혐의를 한번 다시 보세요. 한동훈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동훈이 이렇게 말했다 하고 법률 방송에서 제 이제 채널 가면 있습니다. 법률 방송에서 한동훈의 말을 쭉 적어놨는데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네. 그리고 부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죄를 안 졌으니까 부인하고 죄를 안 졌으니까 반성할 게 없는 거지. 네. 그걸 국민을 기만한다고 꾸짖으면서 예.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30년형을 때린 겁니다. 네. 자, 국민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경제 공동체라고 지금 믿고 있나요? 아닐걸요. 예. 그리고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그렇게 대통령이 아무런 의사도 내비친 흔적조차 없는데 그게 청탁, 대가가 들어줬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때 그 사건이 삼성에 뭐 청탁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구조가 이거거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네. 거기에 국민연금이 찬성 던진 게 도와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요 국민들이 소액주주까지 다 모여가지고 이거 삼성을 위해서 삼성의 안전을 위해서 삼성이 지금 지배구조가 안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영향 끼친다라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뭉쳐가지고 찬성표를 다 그 삼성 직원들이 막 그거 받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당시에. 그런 걸 어떻게 국민연금이 반대를 해요? 그때는 엘리엇 혼자 반대하고 지분 하나도 안 가진 한결의 경향에 반대했습니다. 네. 지분 하나도 없이 늘 방해만 했던 참여연대가 반대를 했고 참여연대 그 반대를 가장 열심히 한 게 김경률이에요. 네. 아, 그래서 김경률이랑 한동훈이랑 베프구나.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수를 재건할 사람 맞습니까? 보수를 불지를 사람이에요. 방화범이다. 보수 재건이란 말 드릴 때마다 아주 가증스럽죠. 네, 우리 제가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자면은 한동훈 씨는 보수 정권의 녹을 먹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좌파들이 아니라 보수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때 민정수석실의 선임 행정관을 했었고요. 근데 본인이 사후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서 본인이 몸담았던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자신의 상관이었던 민정비서관의 여러 문제 행위들을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구치소에 보냈습니다. MB 정권 수사도 한동훈 씨가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을 배신했던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동훈 씨가 본인의 화양연화였던 민주당 정권에 부역하면서 30년 구형을 자기 입으로 직접 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위를 직접 우리 목회인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별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사법적인 수사, 레토릭을 동원해서 30년 구형에 1,000억이 넘는 벌금을 부과를 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민주당보다 먼저 내란을 단정지음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자격도 깜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한동훈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까지 낙하산으로 만들어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나를 업어키웠다 개똥 같은 소리 그런 소리 하고 다니면서 내란을 단정했다. 이 말은 사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죽으란 소리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러프하게 표현하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 대통령만 때려잡고 문재인, 이재명 수사 똑바로 했나요? 이원석 검찰총장 때 문재인 수사 왜 똑바로 안 했냐니까 제가 수사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합니까? 그 난리만 폈죠. 우리 당이 부당하게 탄압당했던 뭐 그런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것들 공소 취소 했습니까? 외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 당시 전 원내대표를
나경원 의원을 악성 민원인 취급을 했죠. 이재명 수사 똑바로 했습니까? 그거 뭘 한 게 있습니까 대체? 악성 민원인 이상이에요. 그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게 함정을 판 겁니다. 고발당했어요 실제 민주당에. 해당 건을 그렇죠. 해당 건을 이제 부적절하게 지금 청탁한 것으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게 재판에 영향 끼치죠. 아직 선고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한동훈이 그 전부터 탄핵 전부터도 당무 개입이다 뭐다 난리를 쳐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또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그렇죠. 이관섭 비서실장을 고발했죠. 또 당무 개입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한동훈의 입 열 때마다 우리 정치인들이 고발당하고 탄핵당하고 수사받고 감옥 갔습니다. 본인 때문에 지금 2차 특검 종합특검 하면서 3,000명 넘는 사람이 지금 통신조회 수만 명, 출국 금지당한 사람들만 3,000명이 넘어요. 지금 본인이 지금 보수를 다 총체적으로 망가뜨리고 박살을 냈는데 대체 뭔 보수 재건을 한다고 설치고 다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24년 총선에도 한동훈이 갑자기 네. 이종섭 황상무 들어와야 된다고. 예. 이종섭 귀국하고 황상무 잘라야 된다고. 황상무 잘랐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예. 황상무 왜 잘랐는지도 몰라요. 아니 황상무 처음 들어봐요 국민들은. 그게 났어요. 국민 눈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황상무 뭐 잘못했죠? 한동훈은 기억할까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석에서 그러니까 사석에서 네. 기자들한테 과거 사례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 보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정말 그러니까요.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다. 그 얘기한 거 사석에서 얘기한 거를 언론이 녹취 보도한 것 자체가 이건 언론 윤리에 맞지 않아요. 보도 윤리에 맞지 않고 맞습니다. MBC 보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야 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냐. 황상무 수석이 사과를 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그럼요. 그거를 끝까지 이종섭 때문에 황상무 때문에 뭐 김건희 무슨 뭐 도이치 뭐 때문에 무슨 뭐 디올백 때문에 그 난리를 쳤어요.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로 선동을 하는 게 딱 예. 지금 민주당이 스타벅스 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민주당은 스타벅스 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확 타올라 가지고 국민들이 다 같이 동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중도 정도면 이 압력이 넘어오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죠. 네. 똑같아요. 지금 황상무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공감해 줄 거라고 생각했겠으나 아무도 몰라요. 황상무의 역할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네. 더 황당한 건 이종섭이죠. 이종섭은 지금 우리가 외교관 한 명, 대사 한 명 보내는 게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그 상대 아그레멘까지 국가, 거쳐야 되죠. 예, 상대 국가하고의 어떤 중요한 외교적 관계가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호주의 아그레망을 받은 이종섭을 호주 대사직을 그만두게 한 건 정말 황당한 일이었어요. 아그레망 받은 지 한두 달 만에 그만둔 것이거든요. 호주가 이게 뭔 일일까 했을 겁니다. 결례예요. 외교적 결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이종섭이라는 사람을 거기 호주의 대사로 넣은 것은 호주와 우리가 앞으로 해갈 어떤 군사적 교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사가 요건 좀 이제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군사적 교류와 우리가 방산 무기 수출이라든가 실제로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종섭 자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떨어졌어요. 입찰에서. 네. 경쟁에 밀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대사관이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기지 같은 곳이거든요. 예. 그럴 때 우리 안보적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심어놔야지 국정원 요원들이 잘 활동을 한다. 네. 거기 호주는 중국 스파이들 엄청납니다. 예. 북한 스파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곳에서 좀 예민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또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였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망쳐요. 네.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종섭 귀국하고 나서 그 이후에 참 뭐 탄핵 이후 전국이 나빠지고 나서 특검이 발동되고 그래서 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화 같은 일이 벌어졌지 그 출국 정지를 하고 했던 공수처조차도 단 한 번 소환을 안 했어요. 네. 조사할 게 없는 거야. 물어볼 게 없는 거야. 불러가지고 이름 나이 물어보고 보낼 겁니까? 할 게 없으니까 부르질 않아요. 네. 이런 걸 한동훈이 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끊임없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선은 항상 우파 안에서만. 여기서 제일 웃긴 거는 이종섭 장관 출국금지 결재권자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가 출국금지 시켜놓고 자기가 무슨 남일처럼 나와가지고 아유 왜 출국금지된 사람을 아그레망을 뭐 했니 어쨌니 대사를 그러니까. 보내니 많이 엽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건 다 자기 덕이고 잘못된 건 다 남 탓이야. 네. 윤석열 정권 책임하에 이루어진 국정에서 자기가 무슨 뭐 소송 건 거는 무슨 자기가 잘한 거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정말 황당한 사람인데 한동훈 여러분 씨에 대해서는 이 조합 귀하죠? 이렇게 제가 오늘
점심에 준비 약속 없으면 계속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요. 예. 준비되지 않은 내용도 막 이렇게 다 나옵니다. 한동훈 전문가들이에요. 한동훈의 이 괴담은 정말 날밤 까도 모자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 파렴치하게 지금 보수당에 버티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한동훈 씨를 비호하는 사람들 전부가 보수 대통령들 탄핵의 공범들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이악물고 한동훈을 비호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지금 말이 안 돼요. 한동훈이 맞습니다. 무슨 자질이 되기를 합니까? 무슨 뭐 대외적인 인기가 있기를 합니까? 뭐 정치적인 크레딧이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한동훈은 늘 가짜가 붙어 있어요. 늘 항상 가짜가 저 붙어 있어요. 친문파들 다 붙어 있어 지금 보니까 깨시언이니 뭐니. 그런 게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어떤 정치적으로 내부에서 이렇게 경쟁할 때 정말 그 전략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원래 민주당이 여론조사나 내부 여론조사 경선이나 이런 거에 쉽게 말하면 속칭 빠꾸미들 네.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뭘 하면 되는지, 여론조사 대기 어떻게 하는지 전제에서 보십시오. 착신전환. 예? 그때는 유무선 같이 했으니까, 요즘은 거의 무선으로 하지만 네. 유무선 같이 할 때 집에 없으면 그거 나가서 받을 수 있도록 착신전환하라고 그런 거 다 이렇게 일러놓지 않습니까? 네. 그 좌파들은요, 이 정도 노하우는 그냥 쫙 퍼져 있어요. 좌파들이 그 경선 때 역선택하는 것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 가지 역선택도 그 역선택 방지 조항도 피해가지고 하는 기법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파가 순진해 항상.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들어온 겁니다, 지금. 예. 아니 그냥 민주당에 들어가서 해라. 한동훈이 민주당 입당해서 했으면 얼마나 그 안에서 늘상 하는 경쟁, 네. 경쟁력 있으면 거기서 이기면 되는 거지. 제가 볼 때 하정우는 이겼겠구만. 민주당이었으면 진작 쫓겨났죠. 아, 그렇구나. 민주당 지금 김용남 뭐 이런 사람 날리는 거 보세요. 아니, 민주당 네거티브의 수준은 우리 보수 우파들이 너무 순진하고 우리가 너무 착해서 저런 배신자 하나 지금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 전 이거는요, 착하다고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에요.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좌파들처럼 잘라내야 될 이런 진짜 싹부터가 잘못된 것은 아주 그냥 간명하게 제대로 단칼에 노려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당원 게시판 하나 지금 제대로 못 달고 수사도 지금 한이만이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잔디 예쁘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잔디 네. 예쁘게 가꾸고 싶으면요, 잡초 다 뽑아내야 돼요. 네. 예.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얘기만 좀 짧게 하시죠. 예, 그 주제는 한 개도 못 예. 다뤘네요. 한동훈 여론 조작의 뭐 선거법 위반 의혹. 근데 이거 선거법 위반 의혹 특히 좀 큰 것 같아요. 뭐 도토리 쉼터니 뭐니. 네. 선거법 위반은 이거는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네. 조사하고 있다, 뭐 의혹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우리의 내심, 저의 내심은 거의 아주 확신 단계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도토리 쉼터, 이번엔 도토리 쉼터가 걸린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도토리 쉼터가 있고 이번 쉼터는 다른 거예요. 도토리 쉼터로 간판까지 달고 이제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선관위에서 해당하는 이제 아마 받는 주체가 있었겠죠. 팬클럽 뭐 위드훈이었나요? 네. 하여간 그 집단이 있으니까 공문이 나간 것이겠죠. 예. 거기에 공문으로서 경고를 하고 해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몰래 만들었어요. 예. 간판이 없이 자기들끼리만 아는 아지트 같은 걸 만든 거죠. 그걸 사람들이 그 현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좀 이상함을 느낀 거죠. 하얀색 옷 입은 사람들이, 흰개미들이 자꾸 어딘가 굴을 파고 들어가더라.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3, 4, 5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쉼터 휴식도 하고 거기에서 뭐 물품도 받아가지고 나오고 막 이런 걸 보고 막 제보가 막 들어오고, 그리고 네. 특정 매체에 이제 알려가지고 그 기자가 뻗치기를 해서 여러 시간 동안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문제되는 행동들 네. 이미 많이 체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선관위가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죠. 이거는 빼박 걸리는 거예요. 다 떠나서 그 사무실 점포를 임차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임차한 사람은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한 기능이, 그 공간이 한 기능이 정확하게 유사선거사무소 기능을 한 거예요. 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쉼터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물품을 제공하고, 네. 그럼 이거는 그냥 유사선거사무소가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이거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쟤네들이 한 건데요 라는 식으로 허용을 하기 시작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뭐 점도직으로 막 만들면 되죠.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소통했다는 기록만 숨기면 모두가 다 팬클럽 만들어가지고 혹은 그렇죠. 팬클럽일 필요도 없죠. 뭐 다른 어떤 뭐 동호회, 단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상대 심지어 하정우조차도 이런 거 허용하면은 진짜 다들 비슷하게 하지 않겠느냐, 유사사를 계속 발생하지 않겠느냐, 엄벌해 달라라고 이야기한 게 그런 의미거든요. 저는 당연히 강한 처벌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시점이다. 빠르게 판단이 나와야 될 것이고 예. 적어도 수사율의 판단이라도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된다. 예. 왜냐? 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 해봤자 이미 지금 표심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공정할수록 빠르게 결론 내려야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스타벅스 선동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뭐 세이렌이라고 하는 로고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어요. 세이렌이라고 하는 뭐 그런 용어가 사이렌을 뭐 연상시키고, 저는 이런 말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그게 세월호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억지 극좌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정영진 회장이 또 해명을 했어요. 관련된 프로모션은 세월호 사태가 터지기 전 2014년 전인 2013년에도 4월 16일 날 똑같이 진행을 했었다. 전혀 의도한 바가 없다. 근데 이게 기업 오너가 나와서 해명까지 할 일입니까? 대체 이 음모론 정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 스타벅스는 우리 하워드 슐츠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하워드 슐츠가 이제 사실상의 창업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창업자는 따로 있습니다. 예. 시애틀에 3명의 공동 창업자가 만들었는데 그 시기가 1971년이에요. 그러면 이건 진짜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이에요. 1971년에 딱 커피 그 카페를 만들면서 자, 로고는 세월호를 모욕하는 세이렌으로 하자. 미쳤냐고요, 다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네. 문제는 이걸 대통령이 정색하고 자기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까지 쏟아내면서 대통령의 트위터는요, 거기에 지금 너무 그록이 번역을 너무 잘해. 예, 그냥 클릭하면 한 번 클릭이면 1초 만에 번역이 영어로 쫙 됩니다. 네. 이건 국제망신이에요. 국제망신. 한국 이슈를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봅니다. 스타벅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스타벅스 관련해가지고 희한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뉴스거리예요. 네. 이거 정말 국격 떨어지는 거예요. 예. 2016년이죠. 16년에 벌어졌던 그 안타까운 사고를 이 스타벅스의 로고와 연결짓는다? 아니, 제가 그 링크건 내용을 보니까 무슨 그게 세이렌을 가지고 특별히 세이렌이 무슨 바다 일 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뭐 그런 걸 하는 걸 기리는 축제를 하자 뭐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네. 원래 71년도부터 로고였던 세이렌을 그냥 머그컵에 그려 넣은 자기네들 로고니까 그려 넣은, 그래서 그걸 클래식 사이렌 머그라고 부르는, 이거 출시했습니다 발표한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스타벅스는 신제품 출시를 늘 화요일에 하고 프로모션을 한다는 맞아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통계적으로 볼 때 화요일이 가장 매출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더라. 그렇죠. 왜냐? 토요일날 갑자기 빵 때리면 토요일날 손님이 제일 많은 때인데 네. 이미 지금 손님은 모르고 가잖아요. 예. 그런데 화요일쯤 딱 때려놓으면 그게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용할 때 더 모객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 그 해당하는 머그컵의 판매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 그 기업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럼요. 어떤 기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만 토요일로 바꿉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리고 그게 문제면 정확히 지금 장동혁 대표도 이야기했어요. 세이렌 자체가 문제면요, 로고를 떼야 됩니까? 네. 로고에다가 흰 천이라도 두를까요? 그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일걸요? 예. 오히려 우리가 일상으로 못 돌아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네. 장동혁 대표가 정확히, 그러니까 너무 비유를 너무 잘하셔. 이재명 지금 쌍방울 팬티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쌍방울 팬티 입은 사람들 다 공범이에요. 이제 대북 성공의 공범입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코미디 같은. 그런데 오늘 아마 채널 A 기자였던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10시에 기자회견했는데 질문을 이걸 던져요. 예. 스타벅스 관련해 가지고 발언이 너무 세다. 너무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많은 후보들이 걱정하고 있다. 통계 내봤습니까? 예. 4,000명 달하는 후보 중에 걱정 몇 명 하는지 한번 통계 내봤어요. 네. 배현진이 저 난리치는 거에 걱정하는
정치인은 한번 통계 내봤습니까? 그런 질문을 또 해요. 어디 매체인가요? 채널 A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네. 그 질문에 장동혁 대표가 기가 막히게 답변을 했어요. 네. 이 질문에는 이제 한병도의 비난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예. 이재명을 달나라로 보내라. 내가 하는 게 내가 지금 문제 일으킨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문제면 그 발언이 세면 표현 수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표현 수위 어떻냐? 이재명은 지금 세일엔 뭐 그 비읍 시옷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비읍시옷도 하고 있고 그 지금 세월호 유족들은요 지금 전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머그컵한 거 가지고 지금 세월호 유족들 언급되는 것 자체 그게 더 상처예요. 그게 네. 트라우마 자극입니다. 오히려 그래요. 그런 걸 자기 그 트위터에 그 표현도 굉장히 그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단정을 짓고 네. 이거는 그런 의도로 고인을 조롱하려고 한 거다라고 단정을 짓고 이런 것도 아예 퇴출해야 된다라는 걸 아주 강한 수위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에서 아예 불매한 다음에 기관하고 국민들 동참해달라고 아니 국민들한테 지금 불매를 선동하는 거 지금 정부가 불매를 선동하는 거예요. 이런 게 강도가 높지 않아요? 네. 이걸 채널 A가 더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금 비판한다고요?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쌍욕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심 발언이니 직격이니 그렇게 네이밍을 붙여요. 기자들이. 우리가 근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논란이다. 막말이다. 그건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누구죠? 네타냐후 체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거기에는 그 앞단에 더 재밌는 게 있었더라고요.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은 관계 없지 관련 없다. 않아요? 예. 그 얘기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 그거를 보도하는 매체가 별로 없었는데 네. 영상을 제가 쓰기 위해서 찾아보면 어떤 영상들이 걸리냐? MBC, JTBC 이런 매체가 야 이재명이 정말 이렇게 질문을 꼼꼼하게 하는데 준비를 안 한 저 차관 문제다. 차관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차관이 대답 못한 거는 몰라서 못한 거 한 개도 없어요. 네. 대답하면 이재명이 비읍시웃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차관은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눈빛이 흔들리잖아요. 그게 몰라서가 아니고 카메라 꺼지면 말씀드릴게요. 이런 표정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걸 그런 식으로 이재명을 찬양하면서 이재명한테 흉이 될 만한 상황은 공무원을 떠넘긴다? 네. 저는 이거 어마어마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가 폭력을 하고 있고 매체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 심각하다. 이건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이 독재를 위해 남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남용이지만 언젠가는 상시가 될 수 있어요. 예. 상시 그냥 언제든지 이재명이 하고 싶은 대로 법을 새로 만들고 네. 그냥 자기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누구 한 명 표현 죄송합니다. 누구 하나 드럼통? 예, 죄송합니다. 뭐 통님이라고 하다 통님. 예, 뭐 그렇게 무슨 통인지 모르겠고 예, 하동우가 통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선거가 만일 진짜로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대 15요? 뭐 그렇게 되면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네. 우리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7석 광역단체장에서 7석, 8석 저는 이재명 레임덕이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국가의 위기를 또 절감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 선거 지원에 나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판도를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정치인이 역대 있었는지 앞으로도 있을까 싶은데요. 대구 방문하시자마자 바로 오차범위 밖에서 추경호 후보가 역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차범위 내에서는 역전이라는 표현을 못 쓰거든요. 오차범위 밖으로 역전시켰어요. 오늘 나온 K수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효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앞으로 선거 판세 좀 어떻게 끌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확인해본 카드고 늘 성공했던 카드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전국적으로 선거 유세 다니는 거 네.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예. 정말 그래요. 그 한동훈이 30년 구형한 이후로 처음 네. 보는 장면인 겁니다. 정말 저는 감격적이고 눈물 났어요. 정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칠성시장에서 네. 저를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동안 못 나와서 미안하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로. 예. 그런데
이 눈치 없는 혹은 진짜 이 우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의 어머니 추미애께서 박근혜 선거판 돌아다녀 국정농단 사죄해야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추미애는 김부겸이랑 많이 친하잖아요. 안 친한가? 아이고. 혹시 경쟁자로 느꼈나요? 추미애가 볼 때 김부겸 잠깐만 내가 아무리 경기도지사 돼도 대구시장 김부겸이 더 대단해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저거 제껴야 되겠다. 낙설운동했다. 이건가? 그러면 성공하셨습니다. 바로 여론조사로 확인. KSOI가 우리한테 별로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 아니에요. 네. 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별로 경향까지도 저에겐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거의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KSOI에서 이렇게 나왔다? 오차범위 밖으로 갔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예. 이거는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 효과다라고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네. 이것은 전염될 효과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갔다 지금 다녀오시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추경호 후보와 지금 김부겸 후보는 오차범위 안 정도가 아니라 거의 소수점으로 계속 붙어 있는 거의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렇게 10% 차이를 바로 벌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박근혜 대통령 효과는 그냥 살아 있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강렬하다.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 효과는 벌어질 것이고 대구 칠성시장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게 어제 충청도였다. 맞아요. 공주, 충청, 옥천, 천, 대전, 공주에 사람들이 다 미어 터졌어요. 네, 수천 명 인파가 몰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진들을 네. 보면 정말 압도당합니다. 네. 예, 그 현장에서 아까 이제 김민수 최고도 말씀하시던데 빠져나오는데 1시간 걸렸다고. 예. 김민수 최고는 이렇게 와서 이제 인사하면 다 한 명 한 명씩 정성껏 응대하거든요. 예, 1시간이면 짧게 끊으신 것 같아요. 그 음반을 보면. 그래서 자 이게 이 바람이 어디로 가냐? 부산으로 갑니다. 네. 강원으로 갑니다. 네. 다 지금 우리가 아슬아슬하다. 예. 우리가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 있어도 아슬아슬하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가 아직 없다. 네. 박근혜 대통령 갔다 오시면 분명히 상황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변수 하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는 깜깜이에요. 아마 여론조사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아마가 네.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추경호 케이스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판 완전히 뒤집었다라는 여러분들 자신감 가져도 됩니다. 네. 충청도 지금 뜨겁게 올라와서 저는 김태흠이 이기는 여론조사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우리가 충청도에서 한 개는 될까 했는데 한 개 혹은 그 이상 가능할 것 같고 예. 보궐선거 공주 부여 청량도 저는 굉장히 가능성 높아졌다라는 무난하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공주시장은 당연한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산 기장에 또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공지가 나왔어요. 네. 예, 거기에 또 박민식 후보도 아마 동행을 할 겁니다. 예. 자,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회상해야 되는 거는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하고 네. 벌금 1,185억이라는 정말 저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합니다만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잔혹하게 그런 한동훈이기 때문에 한동훈도 자기가 보수 재건하고 보수에 대해 자기가 적장자라고 생각하면 정형근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고 소통령 김현철의 지지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네. 지도 지발로 기장 가가지고 거기에 같이 프레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의 적장자라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진짜 한동훈 씨가 온갖 끔찍한 혼종이네요. 이게 우리 좀 그 커뮤니티식 표현으로 끔찍한 혼종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무슨 YS 자손들의 정영근 고문 기술자 전직 올드맨의 친문파 게이시언 세력들의 일부 그 보수 매체들의 대체 정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정치적인 빚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안 돼요. 김현철이 김영삼의 아유, 정말. 뜻을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과연 김영삼 대통령이 문재인을 대선 때 지지할 사람인가요? 2012년에 김현철을 문재인 지지했습니다. 네. 2017년에 문재인 지지했어요. 예. 문재인이 대선 나올 때마다 항상 지지했던
항상 문재인만 지지했던 게 김현철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 당 정체성을 저는 별로 가졌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역대 이 어떤 메시지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이 바로 친문인 겁니다. 친문 적장자로 약간 한동훈을 네.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한동훈은 생각이 들어요. 예. 친문으로서 친문과 경쟁한 거예요. 네.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김경수 복권 반대했겠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화양연화라고 이야기하고 네. 본인이 조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김경수 네. 복권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 예. 그런 것들이 다 경쟁자 정리하는 그런 그림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 일단 친문 세력에 적개심 없고 네. 친문 시절이 문재인 정권이 화양연화고 그리고 문재인을 늘 지지했던 김현철과 깨시민과 네. 깨시연과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뭐 한번 부산 북갑에서 한번 친문 세력의 부흥을 만들어 보십시오. 네, 저희가 더 여러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벌써 12시 30분 다 됐기 때문에 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대전시장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장우 후보가 46.5%로 오차범위 내에서 허태정 45.6%를 앞서가는 와. 초접전. 그러니까 지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한 5%포인트 네네, 밀리는 맞아요. 결과였는데 야. 한 주 만에 오차범위 안에서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아마 효과가 아닐까. 딱 전후 그렇죠. 지금 딱 비교가 되죠. 그렇죠. 5에서 10% 정도씩 확실하게 치고 올라오는. 올라가고 있었을 텐데 가속도를 붙여준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시절 여론조사는요 하루 단위도 다 반영이 돼요. 예, 그렇죠. 하루 이슈가 바로 반영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선거 시절 뉴스를 많이 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상 국민의힘에 여러 호재들이 있다는 점까지 마지막으로 짚어드렸고요. 배신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또 우리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정말 대역전하는 그 흐름은 이미 만들었다. 그럼 여기에 가속도만 붙이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 정말 총사령관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대역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이 민주당이 선거 어려운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 여러 가지 잔챙이들 뭐 자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용남, 김상훈 문제도 있고 뭐 하정우 문제도 있고 후보들 문제 당연히 있어요. 정원호 특히 대박이고 그런데 민주당 선거를 가장 크게 망치고 있는 건 이재명이에요. 민주당 지금 선거 뛰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심지어 정청래조차도 마음속에 다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을 달나라로 보내던가라는 말에 다 같이 공감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약점입니다. 이재명을 매우 몰아치세요. 이재명이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물고 뜯고 맛볼 수 있는 그런 먹잇거리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니까 오히려 뭐 좀 가볍게 느껴지네요. 이재명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가 공감할 만한 일들을 드디어 하기 시작했어요. 중도가 공감할 만한 바보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이재명이 하는 거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되지 라고 할 만한 걸 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를 아니 거기 지금 기업에서 마케팅이 그렇게 나왔다 한들 마케팅 담당자를 자르고 해고하고 정리하는 거지 여기에 제가 공감하냐 안 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면 되지 그걸 왜 전 대통령이 나서서 불매운동 해라는 거는 정말 설득하기 너무 쉬운 주제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설득하시길 바란다. 뭐 전혀 이제 정치에 대해서 깊게 들어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최근에 정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좀 싸함이 느껴지는데요 라고 시작해요. 여기가 기회입니다. 그 사람 설득하십시오. 한 사람의 3명 안 되면 한 사람의 1명만이라도 무조건 민주당 찍겠다라고 골수로 민주당인 사람은 굳이 애쓰지 마십시오. 정치 얘기 많이 안 하는 사람 지금 스타벅스로 딱 건드려 보면 바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변화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주역이 됩시다. 네, 감사드립니다. 방금 제가 인용드렸던 뉴스핌 대전시장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아니라 RN서치 조사라고 하는 점 정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우잘사 1시간 반 정도 힘차게 달려봤습니다. 이제 선거 정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 우잘사도 더 가열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또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